네, 뭐 당뇨란 게 혈당이란 게 오르고 내리고가 증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재보는 수밖에 없는데 혈당을 재봐야 본인이 이제 얼마나 조절이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자가혈당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당을 재는 빈도는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경구약을 먹는 사람들은 적어도 저는 이제 매일 재면 좋지만 일주일에 2, 3회 정도는 자가혈당을 재보도록 하고 있고, 조금 더 열심히 재라고 하면 매일 아침에 공복 혈당 한 번 정도는 재보라고 권고를 합니다. 대신 인슐린을 쓰는 사람은 매일매일 혈당을 재는 것은 꼭 권고를 하고 있고, 식전 식후 혈당을 꼭 반복해서 재보라고 해서 하루에 2번 정도는 자가혈당을 재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꼭 일반화해서 누구는 몇 번을 재봐야 되고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본인이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또는 본인이 혈당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뭐 1년 동안 혈당이 꾸준하게 비슷하게 나왔다 이러면 혈당 재는 빈도는 조금 차별화해서 좀 느슨해질 필요는 있지만, 혈당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치료를 받고 가는 과정이라든지 하면은 자가혈당의 빈도는 조금 더 자주 잴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예, 혈당을 재본 분들이 일반인들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 같은 사람도 혈당을 한번 이제 환자들 재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혈당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란셋으로 손가락을 찌르려고 그러면 손이 달달달 떨려요. 이게 쉽지 않아요. 되게 아프다는 인식 때문에 쉽지 않아서 자가혈당을 재는 게 되게 번거롭고 손도 아프고 하단 말이죠.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란 기구가 나왔을 때 이제 더 이상 손끝에 많은 통증이나 불편함을 가지지 않고 여러 번의 혈당을 잴 수 있고 수시로 혈당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큰 이제 혈당 모니터링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서 뭐 비용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혈당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또는 혈당의 여러 가지 시간대에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경과를 볼 수 있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나와 있지만 향후에는 모바일 베이스의 기구들과 합쳐져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조금 더 근거리에서 좀 더 자주 우리 실생활에서 혈당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CGMS라는 게 처음 나올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나왔던 덱스컴이나 또는 메드트로닉 장비들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 장비들의 가장 큰 장점들은 어떤 구간을 정해놓고 알람 기능들이 있어서 자가 관리가 안 되고 저혈당의 노출 빈도가 굉장히 큰 위험으로 다가왔던 분들에 있어서는 장점이었죠. 근데 큰 단점이 뭐였냐면 센서를 달았지만 그 센서를 인식한 트랜스미터라는 장비가 또 필요했던 거죠. 트랜스미터를 달아야 됐기 때문에 트랜스미터를 달게 되면 트랜스미터 비용이 굉장히 컸던 초기 연속혈당 측정기라는 걸 경험해 보고 싶은데 초기 사용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보정을 해야 되는데 연속혈당 측정기를 이제 사용하도록 환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더 이상 손끝으로 혈당을 재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사용 편의성 이제 하루에 2번씩 자가혈당 계속 또 재야 되기 때문에, 물론 향후에 이제 G5, 덱스컴 G5 같은 모델들은 자가혈당 캘리브레이션 필요 없는 장비들도 들어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자가혈당을 재서 캘리브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SMBG를 안 해도 되는 편리성이 상쇄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편리성이 크지 않았고 또는 트랜스미터를 쓰기 때문에 사용 편의성이 초기 진입 비용이 굉장히 비용적인 면이 컸었고, 또한 일형 당뇨병, 지금은 이제 일형 당뇨들만 정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 많은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2형 당뇨병 환자들은 아직까지 정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하루에 한 달의 사용 비용이 소모품 비용 대비해서 한 3, 40만 원까지 월 사용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리브레에 비해서는 아직 진입 장비가 굉장히 컸다는 거죠. 하지만 리브레는 이제 그런 사용에 대한 장벽들을 많이 해결한
연소 혈당 측정 디바이스였기 때문에 조금 큰 장벽을 해결하고 국내에 출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낯설잖아요. 이게 고전적으로 20년 가까이 연소 혈당 측정이라는 방법은 란셋으로 손끝에 피를 흘려서 피를 가지고 글루코미터라는 기구를 가지고 스틱을 통해서 검사를 했던 방법이에요. 이 20년 이상의 방법을 바꾸는 거거든요. 낯선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초기에 낯선 방법에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만 리브레는 훨씬 더 단순한 거죠. 많은 장비를 살 필요 없이 단순한 2주간의 체험 센서만 사면 자기 스마트폰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센서만 사는 비용이 단 2주간의 비용이 8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처음 써볼 수 있는, 의료진들이 처음에 권고하겠죠. 그리고 많은 인슐린 사용자나 당뇨병 환자, 1형, 2형 환자들이 처음 경험을 해보는 데 있어서 선뜻 해볼 수 있는 연소 혈당 측정 장비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의료진들이 권고하기도 쉽고 환자들이 그럼 한번 해볼까 할 때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메드트로닉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뭘 하든 2주간 해보든 한 달에 해보든 트랜스미터 100만 원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거고, 덱스컴 같은 경우도 3개월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35만 원, 40만 원 트랜스미터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해봤는데 너무 불편해서 또는 하기가 애매해서 철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리브레는 단 2주만 경험을 해봤을 때 너무 좋았다. 그러면 내가 또 더 연장을 해서 쓸 수 있는 처음 사용 경험을 해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좋고, 특히나 이제 연소 혈당 측정기는 내가 더 이상 혈당 란셋을 들고 다니고 솜을 들고 다니고 혈당 글루코미터를 들고 다니고 칩을 들고 다니면서 혈당을 재고 어딘가 숨어서 혈당을 재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은데 그런 거를 아주 쉽게 해소할 수 있는 쉬운 장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한테 선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